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의 경쟁력과 테슬라 모델 3의 35,000불짜리 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기함을 질문하셨는데, 이게 어떤 원리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실 이걸 알아보다가 참 재미난 사실은, 이런 수직 이착륙, 특히 이제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런 미사일 같이 이런 것들이 수직 이착륙하는 기술들이 사실은 물론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만 꽤 오랫동안 개발이 됐고 역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기술은 잘 알려진 기술이었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서야 스페이스X가 이걸 쓰게 됐고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 그러니까 참 일론 머스크 형님한테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의 이건 좀 마케팅 측면입니다. 이 기술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구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기술은 1969년에 이 아폴로로 이제 달 착륙을 했죠. 미국이 세계 최초로. 그때부터 이미 고안이 됐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하는 이 우주선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타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달에도 착륙하고 지구에도 착륙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딱히 특별할 거가 조금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그건 좀 너무 전문적이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결국 이 문 랜딩 프로젝트부터 69년에 이제 완성된 거죠. 근데 아니 왜 지금까지 이거를 왜 안 쓴 거지? 이거를 이렇게 수직 이착륙하는 걸 지구에 적용해서, 그리고 지금 이 스페이스X의 핵심은 로켓을 재사용해 가지고 우주에 낮은 가격으로 화물을 옮기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아이디어도 요때부터 무진장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 참 느낀 건 게 뭐냐면, 이 로켓을 재사용하려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가정을 해보죠. 이제 우주에다 이제 뭘 하나 쏜다고 생각하면 이런 로켓들이 이제 도와줘서 이제 대기권으로 밀어주고 이제 분리돼서 얘들은 이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올 때 얘들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연료를 세이브해야 됩니다. 얘들이 돌아올 만큼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결론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가성비가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주로 뭘 밀어 올리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무게를 굉장히 줄이는 게 지금 관건인데, 심지어는 연료를 남겨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걸 설령 회수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GPS나 이런 게 더 개발돼서 이제 이런 수직 이착륙을 우리가 원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담으로 이제 주로 바지선, 이제 바다 위에 바지선에 하는 이유가, 육지로 돌아오려면 아무래도 지구상에선 바다가 더 넓기 때문에요. 그럼 연료를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바다에 띄워놓은 배 위에 착륙시키는데요. 이걸 설령 이제 이렇게 회수한다 치더라도 이 고속으로 대기권을 탈출했다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로켓이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 딱 회수한 다음에 이걸 바로 연료를 채워서 다시 재사용을 못 합니다. 수리라는 과정, 그러니까 리퍼비쉬 혹은 이제 수리, 리스토레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만 채워서는, 지금도 연료만 채워서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이렇게 수직 이착륙은 사실 이제 일반인들한테 우아하게 보여주는, 이것도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만, 진짜 핵심은 이걸 돌려 가지고 왔을 때 별로 돈 안 들이고 이 로켓을 복구하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 전에도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새 걸 만들어서 연료를 조금 넣고, 그러니까 그거에 딱 밀어줄 만큼만 넣고 분해해 버리는 게 가격이 더 싸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겁니다. 그게 결론이고, 지금은 기가 막히게 이 돈이 확 줄었습니다. 이런 카본 파이버 랜딩 레그라든지 이게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연료를 세이브할 때 그 연료를 세이브한 채로 그 로켓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콜드 크러스트라는 연료 관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모두 이제 해결이 되면서
여기 이착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술이 발전했고, 사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건 더 드라마틱하게 발전된 거는 바로 이제 연료 절감과 이걸 복구하는데 그렇게 크게 큰 돈이 안 드는다는 점. 그러니까 합금 기술도 많이 개발한 거죠. 이런 여기 쓰이는 이제 우주 재료들이 데미지를 덜 먹게 그런 알로잉 기술들이 개발이 잘 되면서 왔다 갔다 해도 로켓이 큰 데미지를 얻지 않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페이스X가 이걸 상용화하고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익히 이미 알려졌으면 다른 회사들도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가격이 그래서 스페이스X가 제일 저렴합니다. 킬로그램당 이제 카고비인데요. 이게 몰랐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로 스페이스X만 이제 관심을 갖겠는데, 스페이스X의 로켓 이름이 이제 팔콘9이라는 엔진인데 이거 말고도 회사가 꽤 많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꽤 많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아 그러면 이 회사들 이제 다 망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그 전까지 스페이스X보다 훨씬 더, 아무리 스페이스X가 나사에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그 없어진 부서의 인력을 다 가져왔다지만 러시아라든지 뭐 기존에 이미 나사의 외주를 받던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최초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이번에 스페이스X가 많이 그 인력을 끌어안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이 회사들은 사실 타겟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일론 머스크 형님이 참 대단한 게, 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라는 판로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진 겁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매우 낮은데, 그러니까 그럼 이 회사들 다 벌써 망해야 되죠. 지금 보면 이 울라라는 회사는 뭐 킬로그램당 14,000불, 이게 비교가 안 되지. 몇 배입니까? 몇 배. 이 델타2라는 엔진은 벌써 이건 뭐 5배 가까운 돈을 받는데, 아니 이게 이 회사들 어떻게 다 존재하는가? 이게 무게당 가격은 싼데 이 스페이스X가 현재 나를 수 있는 카고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테슬라의 이제 로드스터 1세대 버전을 막 이제 그걸 탑재해서 이제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볼륨이라든지 무게에 대한, 그러니까 딱 특수성 있게 맞게 이제는 좀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싸게 올릴 수는 있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약간의 제한적인 점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인해서 엄청나게 위성을 올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미 벌써 일론 머스크 형님은 수직 계열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 애플리케이션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맞게 싸게 지금 로켓을 올려야겠네? 그럼 그 로켓을 개발해보자 했더니 찾다 보니까 이게 딱 옵티마이즈가 되네 해서 이게 딱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로켓을 개발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 그 스타링크를 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제 과거 영상을 조금,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이제 지구 위에다가 좀 약간 아주 높게 날지 않는 위성을 정말 거의 뭐 10,000개 이상 뿌리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차근차근 이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실패하고 이제 페일리어 나는 케이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꽤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굉장히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가격이라는 점, 그리고 핵심 기술은 이거를 재사용하게끔 하는 그 기술이 매우 좋았다는 점. 아마 다른 회사들도 곧 스페이스X를 좀 벤치마킹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단신으로 이 테슬라 모델 3가 다시 이 35,000불짜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팔았다가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를 막 팔다가 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이거를 스탑했는데요. 이게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온라인에 가셔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이제 반론하실 분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제 미국에, 특히 미국이죠. 해외라기보다 다 미국이니까요. 미국의 이제 몇몇 소비자들이 이거를 지금 이거를 이제 차량을 조금씩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선 불가능하고 매장이라든지 계속 지금도 채팅은 가능하거든요. 세일즈맨이랑. 그래서 채팅을 하다 보면 이거 달라 그러면은 이걸 준답니다. 그래서 생가게로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35,000불짜리 이제 모델 3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배터리 팩이 이제 제한됐고, 심지어는 지금 뒷좌석에 스피커는 달려있는데 앰프가 없어서 이제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스탠다드 플러스에 비해서 이제 내장이 좀 이렇게 안 좋죠. 그래서 많이 뭘 뺀 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센트리 모드가 안 된다든지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내면 히트 시트라든지 오토파일럿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이거 오토파일럿도 빼고 판다고 하네요.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까지 돈을 내면은 전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답니다. 예,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많이 좀 하드웨어를 뺐다는 점, 기능도 제한되고요. 그래서 35,000불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풀리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슬금슬금 이런 걸 푸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근데 온라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연관된 기사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제가 요즘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아무래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돈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 가격이 각 나라의 가격이 어느 정도 달러랑 연동이 돼 있는데, 워낙 요즘 주식도 그렇고요. 뭐 하루에 10% 변동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요. 환율도 뭐 오르락내리락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게 테슬라가 미처 그거에 대응하지 못해서 현재 노르웨이에서 이 크론 환율로 하면은 스탠다드 플러스가 딱 미국 가격으로 35,000불이랍니다. 야, 환율의 위력이 크죠. 이렇게 못 빼고 뭐 배터리 제한하고 오토파일럿도 빼고 심지어 앰프도 빼서 뭐 이렇게 덜 고급스러운 모델로 겨우겨우 35,000불 맞춰왔는데, 예, 환율로 인해서 지금 노르웨이에서 사시면은 스탠다드 플러스를 미국 달러 가격으로 35,000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격은 찾아봤는데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아직 한국 환율이 조금씩 이제 좀 많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서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좀 놀랐는데, 지금 거의 1,300원 가까이 가고 있죠. 1,200원 후반대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테슬라가 잘 해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차를 이제 쉬핑한다든지 이런 테슬라가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환율 급등에 따른 약간 손해도 약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바로 벌써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역시 머스크 형님은 존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거의 제가 다음 주라고 그랬나? 야, this week. 이번 주 벌써 ready. 이 벤틸레이터 만드시는 분들이 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예. 구독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대량 생산을 안 한 이유가 팔로가 역시 아까 지금 스페이스X랑 똑같죠. 팔로가 없으니까 많이 안 만든 거지. 많이 만들려면 어느 정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듯이 이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당연히 한 달에 50대 100대보다는 월등히 많이 만들 수 있지만 1000대는 다들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머스크 형님은 벌써 1200개의 벤틸레이터, 이게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마스크도 벌써 뿌리고 있죠. 지금 테슬라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데 그 얘기가 100%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벤틸레이터를 만드시는 회사분들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용 기기는 좀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쉬워도 이게 인간 몸에 넣을 거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약간 그런 프로세스상 절차가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건이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증받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실제로, 그래서 머스크 형님도 만드는 건 쉬웠지만 이 딜리버리랑 인스톨이랑 오퍼레이팅인데
그게 훨씬 더 harder parts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도되는 데는 조금 애로 사양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아직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벤틸레이터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제가 봐도 이대로 가다가는 확실히 부족한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족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빨리 진정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